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세게 운이 좋다. 그토록 수많은 스캔들, 온갖 법적 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어도 매번 궁지를 빠져나와 의회 권력이 정점까지 올랐으니 보통 운은 아니다. 이 대표의 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급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정체절명의 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계략을 가시하곤 했다. 이거는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글인데요. 지옥 문턱 5번, 이 점이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 윤 정권이 헐빠질로 민심 위반을 자초하고 몰락에 빠진다면 세계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의 마지막 배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쓰여 있습니다. 정치 입문 후 그에겐 대략 5번의 정치적 사망 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가 형수 욕설이다. 2014년 공개된 욕설 녹음 파일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남을 폭탄급 악재였으나 그는 불행한 가족사로 헤매하며 궁지를 넘겼다. 두 번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포 논란이다. TV토론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바람에 죽다 살아났다. 당시 대법원 선고인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연결된 건순일 대법관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세 번째는 대장동 사건이다. 이 대표가 업자들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주었다는 혐의가 2021년 대선 경선 때 제기됐다.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의혹은 초대형 쓰나미로 비화됐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네 번째는 이 대표 부부가 초밥 한우며 명절 선물 일제 산포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사실이 비서 제보로 드러난 복화 사건이다. 대중 분노에 불지른 민감한 이슈였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작년 9월 당내 반란표로 체포동의안이 덜컥 가결되면서 5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 인생이 끝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영장 판사는 이중교사 혐의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었다. 이 대표로선 지역 문턱까지 갔다 온 셈이었는데 그는 이를 비명재개의 기회로 반전시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권이 일단 실책과 자살골로 도와주면서 총선 압승의 날개까지 달게 됐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정치 체급을 높여온 이 대표에게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다. 대통령이 되는 일이다. 현재 정치정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 대표이면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는 거대 야당의 지배주지이자 정치권 최강의 개딸 팬덤을 보유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가소가 될수록 전국 주도권은 의회 권력을 진 이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순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데 그에겐 지금까지 어떤 고비보다도 난도 높은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사법 리스크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등 병합사건,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세 번째 이중교사 혐의로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률적 관문을 뚫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달린 상황이다. 3개 재판 중 2번 선거법 위반과 3번 이중교사 사건은 몇 달 내 1심 선고가 나오고 3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리가 간단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 등의 거짓말이라는 증언들이 있고 이중교사도 그가 거짓증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 물증이 확보돼 있다. 이 대표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는 구제다.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펼칠 대응책은 뻔하다. 선고를 늦추는 지연 전술이다. 175명의 소속 의원들을 방탄부대로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면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못 나오게 재판을 질질 끌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끌어도 3년 내에 내 대법원 선고를 막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야권이 벌써부터 탄핵이나 개헌 얘기를 띄우는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밀박 깔기 목적이라고 봐야 된다. 이 대표로선 박근혜 모델, 즉 촛불 탄핵 정국을 일으켜 여론의 힘으로 하야시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난도 최상급인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윤 대통령에 달려있다. 윤 정권이 지금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국정 운영을 고수하며 국민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 대표의 대권 훈련을 도와주는 일이다. 계속되는 헐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세계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5번에 걸쳐서 지역 문턱을 통과를 했네요. 이건 대단한 생존 능력입니다. 또 이번에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훈 실장 얘기처럼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마지막 그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제 바라는 게 하여간 정치권에서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 이걸 갖다가 그 정치인들은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이제 5천 몇백만, 그 다음에 북한의 동포들까지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되고 이 아름다운 이 강산에서 큰 위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 그 이익에만 몰두해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행태들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멋있는 정치인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